이런 상태에서는 뭐 스플린트 치료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고 일단 치아를 고르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치아를 고르게 만들어서 바르게 만들었던 상태가 치료 전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턱관절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또는 뭐 음식을 먹을 때 아프거나 또는 입을 잘 못 벌리게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도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손가락들, 손목들 이런 관절들 똑같이 턱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이 양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 왼쪽. 입이 벌어지게 될 때 이렇게 벌어질 때 양쪽의 관절이 한쪽씩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관절이기 때문에 똑같이 관절 질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프게 된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제일 크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입니다. 치아. 우리의 치아들이 정확히 이렇게 좋은 배열로 딱 다물게 되면은 턱관절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가 좀 삐뚤삐뚤하게 배열이 되었다든지 턱이 좀 앞으로 나왔다든지 이가 정상적으로 잘 배열이 되지 않았을 때는 턱관절 질환을 일으키는 제일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습관들입니다. 습관. 특히나 휴대폰을 보고 PC를 보고 할 때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머리가 내면서 목 쪽의 근육이 긴장이 되고 턱의 근육도 긴장이 되고 턱관절에도 또 무리가 갑니다. 또는 자세를 이제 한쪽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한쪽 턱을 이렇게 개고 있다든지 이런 자세 또는 주무실 때 한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럼 밤새 턱이 눌리게 되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엎드려 주무시는 거. 밤새 엎드려 누워 있으면 또 턱이 계속 눌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커다란 원인이 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이 있게 되게 되면은 이제 턱관절 질환에 제일 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를 본인도 모르게 꽉 다물게 돼요. 이를 꽉 다물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여기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큰 세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해소하는 게 턱관절 치료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턱관절 질환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모델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턱이 있고 아래 턱이 있고 중간에 노란색이 이제 연골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입을 벌릴 때 조금 벌어질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크게 벌어질 때는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연골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가 꽉 눌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연골이 정상 위치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조금 벌어질 때는 지장이 없으세요. 크게 벌어지려고 할 때 이 턱이 이 연골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은 아예 이렇게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는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입이 조금밖에 안 벌어지고 더 벌어지지 않게 되고 심해지면은 뼈하고 뼈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드륵드륵하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턱관절이 나빠지게 되면 입이 안 벌어지고 아파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여기에 빠져나간 연골을 갖다가 이렇게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치료의 목표예요. 근데 이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했을 때 최후의 방법은 수술이죠. 근데 이 수술은 전신마취도 해야 되고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왔던 연골이 좀 돌아오는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 치료의 기본 중에 기본은 평소에 이를 안 다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빠져나갔던 연골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입을 안 다물려고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빼놓고는 안 다물려고 하시는 노력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다물거나 이를 갈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다 상하게 만들고 턱관절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플린트라고 하는 장치를 끼게 됩니다. 이렇게 본을 떠서 딱딱한 투명한 플라스틱 계열로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장치를 끼시게 되면 이제 밤에 본인이 이를 꽉 다물거나 이를 갈더라도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다물 수가 없어요. 또 이를 갈더라도 이가 갈리지 않고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치아를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플린트 장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가 정확하게 잘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치가 위아래가 딱 다물었을 때 편안하게 다물려야 우리 뇌는 내가 편안하게 다물구나 하고 턱관절에 문제가 없게 되시는 건데 만약에 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무실 때 거기만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뇌는 여기는 불편해하고 한쪽으로만 다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근본적으로 하게는 되지만은 우리 입안에서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뭔가가 튀어나왔다든지 삐뚤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스플린트 장치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아내느냐? 우리가 입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봐서 알 수도 있지만은 한순간에 들여다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바깥에 볼 수 있게 뺨도 없고 혀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잘 볼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게 이런 교합기라는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사람의 턱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현을 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그래서 그 환자의 입안 상태를 본을 뜬 다음에 이렇게 이 장치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환자분의 턱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앞으로 뒤로 어떻게 움직이고 씹을 때는 어떻게 또 씹게 되고, 이런 걸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환자분은 이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파악하고 정상에서 벗어난 부위를 약간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이에 맞게 이 스플린트 장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세요. 그냥 무조건 이것만 하셨다고 턱이 다 좋아지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인터넷상에서 파는 그런 대중소, 운동선수들이 끼는 그런 단순한 스플린트를 꼈을 때는 오히려 이가 안 맞아서 더 턱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에 의한 정확한 치료 장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고, 초기에 턱이 좀 아파졌었다 그랬을 때는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완화하게 되는 약물 또는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는 약물, 그런 약물을 먹게 되고 또 근육 긴장 완화하는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해서 증상이 충분히 개선되시면 그걸로 치료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오랫동안 턱관절 질환을 앓으시고 또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치아 자체의 모양을 분석해서 치료가 필요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플린트라는 장치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가 삐뚤삐뚤해서 안 맞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턱관절 치료가 아무리 스플린트 이런 걸 사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환자분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치아가 고르지 않고 굉장히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뭐 스플린트 치료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고 일단 치아를 고르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치아를 고르게 만들어서 바르게 만들었던 상태가 치료 전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스플린트나 물리치료가 아니라 잘못된 치아 비율을 고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사랑니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턱에 움직일 때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사랑니에 걸려서 턱이 잘 안 움직이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도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본인 상태를 본을 떠서 분석을 잘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턱이 불편한 것은 정말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대학생 때 턱이 좀 안 좋았어요. 턱에도 소리가 나고 대학병원에 가서 턱관절 치료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턱이 나빠지면 불편한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방금 보여드린 이런 환자분들 같이 치아가 정말 배열이 좋지 않아서 음식물 드시기도 힘들고 이제 아프고 그러셨던 분들이 치아를 바르게 하고 나서 음식물 잘 드시게 되고 이렇게 되신 경우를 볼 때 정말 그 환자분들도 행복해 하시고 저도 바르게 치료해드려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간단하지 않은 치료 또는 치과에 오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오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은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항상 저는 저희 가족을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치료를 모든 분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와서 불편한 점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